자, 이번에는 우리가 뭐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냐면, 자, 과거 시제라는 걸 배울 거야. 자, 과거 시제. 그러니까 우리가 1학기 때, 아니, 뭐 1학기 때, 뭐 중간고사에는 이제 현재에 대해서 배웠잖아. 그럼 이번에는 뭐? 이제 과거에 대한 이야기야. 그러면 현재가 어려울까? 과거가 어려울까? 과거가 더 어렵겠지. 이제 지랄 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과거 시제인데 첫 번째는 뭐가 있냐 하면 비동사의 과거를 생각하면 돼. 비동사의 과거를 생각하면 되는데, 자, 우리가 비동사의 종류가 뭐가 있었냐면 am, are, is가 있었어. 그죠? am도 있었고 are도 있었고 is도 있었지. 그죠? 자, 근데 우리가 이게 주어에 따라서 조금 달랐었잖아. 그래서 얘들을 잠깐, 아이고야. 다시 한번 정리를 조금 해보면 MR이즈라고 했을 때 M은 누구만 써? I만 쓰지. R은 누구만 써? you나 we나 they나 그죠? 여러 명이나 아니면 여러 개일 때 R을 쓰려. 그죠? 여러 개의 사람이 많을 때 아니면 물건이 많을 때를 R을 쓰고 is는 뭐해?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사물 하나. 그죠? 한 개 있을 때 한 개, 한 명 있을 때는 is를 쓴다라고 했어요. 그죠? 이거는 우리가 중간고사 때 처음에 시험 볼 때 다 했었어. 근데 이게 과거로 하면 am은 뭐로 바뀌고 was로 are은 were로 얘는 was로 바뀐다. 라는 이야기야. 그러면 그냥 사실 어렵지는 않아. 그죠? 비동사의 과거, am, are, is가 was나 were로 바뀐다라는 것만 이해하면 돼요. 자, 근데 비동사의 과거형은 저래. 그러면 두 번째로는 뭐를 할 거냐? 이게 첫 번째 정도? 과거면 그 다음에 뭐를 할 거냐면 비동사 과거의 뭐? 부정문이야. 그죠? 안 했다라는 걸 하고 싶어. 그럼 I was a teacher. 나는 선생님이었어. 그들은 they were 뭐 할까? 그래, 뭐 쌍둥이 하자. 트윈스. 트윈은 쌍둥이에요. 자, 그러면 나는 선생님이 아니었고 그들은 쌍둥이가 아니었다. 라는 이야기 부정문을 만들고 싶으면 어디에다가 not을 넣었지? 비동사라고 할 수 있는 was나 아니면은 were 뒤에다가 뭐를 넣는 거지? 우리가 여기 I 다음에 was가 나오고 they 다음에 were이 있잖아. 그럼 그거 뒤에다가 뭐를 넣으면 not을 넣으면 부정문은 사실은 끝나요. 그죠? was 뒤에 not, were 뒤에 그러면 was not을 줄이면 뭐라 그러고 wasn't were not을 줄이면 weren't라거나 뭐 weren't라고 발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wasn't나 weren't 이렇게 두 개로 바꾸면 돼.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러면 의문문이야. 그죠? 과거 의문문이야. 그러면 요거 보면 나는, 너는, you were, 너는 선생님이다. 아니면 he was doctor 이라는 문장이 있어. 그래서 너는 선생님이었고 그는 의사였어. 라는 건데 의문문에 하면 어떻게 주어랑 비동사랑 자리를 바꾸면 된다. 라는 이야기지. 자리만 바꾸면 끝나요. 자, 비동사랑 주어의 자리만 샥 바꾸면 끝나. 그리고 마지막에 뭐만 붙이면 물음표만 붙이면 되지.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그 현재 할 때도 그때 누누이 말을 했었지만 대답하는 게 생각보다 되게 중요하잖아. 자, 봐봐. 그러면 우리가 뭐 were you로 물었어. 그죠? 그런 게 있고 아니면은 was 아이고 뭐 이렇게 크냐? was he로 묻는 게 있어. 그죠? 그러면 대답은 뭘로 한다 그랬어? Yes, I was. No, I wasn't.
yes, he was, no, he wasn't. 자, 여기가 포인트야. you로 물으면 나로 대답하는 거야. 그죠? 항상 he로 물으면 he 대답하고 she로 물으면 she로 대답하는데 you로 물으면 뭘로? I로 대답해.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반대로 그럼 내가 어쩌고 저쩌고 하냐? 라고 물어봤어, 반대로. 내가 바보냐? 라고 우리 물을 때 있잖아. 그러면은 yes 다음에 뭘로 대답해? You were, no, you weren't야. 이게 가장 중요해요. I로 물으면 U로 대답하고 U로 물으면 I로 대답하고. I로 물으면 뭘로 대답한다고? U로 대답을 해야 돼요. 포인트가 그거야. U로 물으면 I로 물으면 U로. 자,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was 다음에 뭐 민수라는 사람이 왔어. 민수 어쩌고? 아, 민수는 좀 너무 그런가? 그래 뭐 은혁 만약 이런 이름이야. 그럼 누가 봐도 뭐 같으니까? 남자 이름 같잖아. 그러면 yes 다음에 뭐 해야 돼? 은혁 was 이렇게 쓰지 않고 이거에 맞는 대명사 he, she, it 이런 거 중에서 골라서 he로 대답을 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야. 은혁 같은 경우는 he로. 만약에 사물 한 개가 오면 뭘로 대답하지? it으로. 사물 두 개 이상이 오면 몇 개로? 뭘로? 데이로 대답한다. 라는 것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알겠지? 자, 그러면 이번에는 비동사는 여기서 끝났어. 비동사는 요거만 알면 되는데 그 다음에 가장 짜증나는 게 뭐다? 일반 동사의 과거형이야. 그래서 일반 동사의 과거야. 그래서 우리가 비동사는 was나 were를 썼었는데 일반 동사는 뭐를 붙여? 형태가 바뀌지. ed로 바뀌지. 자,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일반 동사 과거형 만들기야. 일반 동사 과거형 만들기인데 잘 보면 자, 첫 번째는 뭐가 있냐 하면 일반 동사 과거형 자, 뭐로 보통은 어떻게 만들어? 보통은 동사 뒤에 뭐를 붙여? ed를 붙여. 그죠? 근데 우리가 예를 들면 뭐가 있냐 하면 뭐 쿡 같은 거가 뭐로 바뀌는 거? 쿡드. 그죠? 뭐 원트 같은 게 원티드 이런 식으로 바뀌지. 그죠? 근데 가끔 뭐로 끝나면 이로 끝나면 뭐만 붙이면 돼? d만 붙이면 된다. 그죠? e로 끝나면 그냥 d만 붙이면 돼요. e가 이미 있으니까 굳이 뭘 더 붙일 필요가 없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e로 끝나는 단어가 기억이 안 나네. 보통은 거의 다 그거여가지고. 어쨌든 told 뭐가 있나? 어쨌든 기억이 안 나네. 베이크 그래. 베이크 굽다가 있잖아. 그럼 얘는 뭐로 붙인다고? 베이크드 d만 붙이면 돼요. 자, 베이크드. 자, 3번은 y로 끝나면 y 대신 ied로 고쳐. 그죠? y를 빼고 i로 고치고 ed지. 그래서 d가 뭘로 고쳐? studied 이런 식으로 고쳐져. studied.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단모음, 단자음이면 그죠? 마지막 자음 한 번 더 쓰고 ed를 붙여요. 그죠? 자, 여기서의 단모음이라는 건 모음이 몇 개? 모음이 한 개. 그죠? 자, 이때 모음은 아, 에, 이, 오, 우야. 그 우리가 보는 그 단어에 모음이 하나만 있고 자음이라는 게 모음 뒤에 자음 한 개야. 자음이라는 건 아예 요 빼고 나머지 B, C, D, F 뭐 이런 것들 있죠. 그게 하나만 올 때. 자, 그래서 예를 들면 뭐가 있었냐 하면
같은 거,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뭐, 샵 같은 거. 이런 거는 모음이 한 개잖아, 지금. 그러니까 스탑이나 샵이 나올 텐데, 스탑에 아예 이오가 딱 하나지. 그 다음에 마지막 자음이 몇 개야? 한 개야. 그죠? P가 딱 하나 나오대. 그러면 P를 하나 더 붙이고 ED를 쓴다는 이야기야. 그죠? 마지막 자음 한 번 더 쓰고 ED를 붙이고 샵 같은 경우도 여기에 O가 하나 있고 자음이 하나만 있으니까 얘도 ED다 라는 이야기야. 그럼 봐봐. 여기에서 watch 같은 경우는 어때요? 우리가 보는 거 할 때 모음은 하나지만 자음이 하나, 둘, 셋 개니까 H를 한 번 더 쓰고가 아니라 그냥 ED를 붙여. 그렇죠. 모음이 하나인 건 맞지만 자음이 세 개니까 H를 하나 더 쓰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냥 ED만 붙인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뭐야? 불규칙이야. 이거는 뭐 해야 돼, 너네가? 그러니까 1, 2, 3, 4도 물론 너무 중요하지만 지금 이제 영상에서 나오는 다섯 번째 불규칙은 진짜 진짜 중요해. 그래서 우리가 그때 시험도 봤었어. 그때 뭐 불규칙 3단 변화 해가지고 이거 한번 봤었단 말이야. 그거를 반드시 뭐 해야 돼? 외우고 가야 돼. 불규칙은 외우고 가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볼게요. 불규칙은 너무 많아가지고 뭐 써줄 수가 없지만, 그죠? 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지만, 제일 많이 틀리는 거. 고는 뭘로 바뀌지? 웬트. 그죠? 우리가 왜 고 같은 경우는 원트가 아니라 웬트로 바꾸는 거를 조금 웬트랑 원트는 중요하고, 그다음에 뭐 뭐야 바이 같은 게 막 보트 막 이딴 걸로 바뀌잖아. 그죠? 바이가 뭐 보트로 되거나 뭐 테이크가 투구로 바뀌거나 이런 것들 불규칙이니까 되게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일반 동사 과거 부정문이야. 그죠? 자, 과거는 현재랑 다르게 뭐만 쓰면 되냐면 did를 이용하면 돼. 일반 동사의 과거는 did를 이용해서 쓰는 것만 조금 생각하면 돼. 그럼 봐봐. 여기에서 만약에 예문이 I wanted 그래 나는 캔디를 원해 라는 게 있어. 나는 캔디들을 원해. 근데 나 이제 캔디 안 원해 라고 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did에다가 뭐만 쓰면 돼? 부정문은 didn't. 아이고 요거는 지워놓을게요. 자, didn't 뒤에 뭐만 온다? 동사 원형이 온다만 조금 기억하면 돼. didn't 뒤에 동사 원형. 자, 그러면 I는 그대로 오는데 wanted가 두 개로 나뉘는 거야. 뭐랑? didn't 다음에 뭐로? 원래 형태의 want로 바뀌는 거다라고만 생각하면 돼요. 나머지 뭐 candies는 그냥 쓰면 되지. 자, 근데 제일 짜증나는 게 어떤 거냐면 I went to 그래 뭐 스쿨이야 나는 학교를 갔어 라는 게 있는데 나 학교 안 갔어 라고 하고 싶어. 그러면 went가 뭘로 바뀌어? didn't로 바뀐다? 근데 went의 원래 형태는 뭐다? 아까 위에 적었지만 고잖아. 그러니까 didn't 고로 바꿔야 된다 라는 이야기야. 이게 생각보다 진짜 어려워. 불규칙일 때 ed를 빼고 이런 게 없으니까 원래 형태로 쓰기가 되게 어려워서 이걸 진짜 많이 틀려요. 요거 진짜 조심해야 되고. 자, 그러면 세 번째 일반 동사 과거 의문문이야. 자, 이거는 뭐만 기억하면 되냐 하면 과거가 왔는데 이제 물어봐야 돼. 그러면 did 주어 동사 원형만 기억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만 기억해? did가 오면 여기가 동사 원형이구나만 기억하면 돼요. 무조건 동사 원형이야. 그죠? 뭐 더즈, 현재일 때 했던 그런 것들 뿐만 아니라 과거일 때 did도 동사 원형 써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저 문장 그대로 한번 볼까? 어이구, 연병하네. 자, 갑자기 뭐가 떴네. 자, 그래서 I went to, 그래, he로 바꾸자. He went to
스쿨이 있어. 그 남자가 학교를 갔어. 근데 물어봐야 돼. 야, 그 남자 학교 갔냐? 라고 물어봐야 돼. 그러면 did를 쓴다 그랬지. 주어는 he지. 그 다음에 went가 뭘로 바뀐다고? 동사 원형이니까 go to school처럼 이렇게 바뀐다. 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went가 뭘로 바뀌니까 did랑 go로 이렇게 나뉜다. 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did 다음에 주어 다음에 동사 원형. 그러면 대답은 어떻게 해? yes, 주어, did, no, 주어, didn't. 과거일 때는 일반 동사의 과거일 때는 주어랑 상관없이 did로만 어떻게 다 대답을 할 수 있고 I가 오건 he가 오건 100명이 와도 그냥 did랑 didn't야. 그죠? 요거는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비동사의 과거형이나 일반 동사 과거형, 특히나 불규칙 동사, 그죠? 불규칙 그 과거, 그죠? 불규칙 동사들 반드시 외우고 시험을 봐야 됩니다. 학교에서도 이거밖에 시험 안 내고 불규칙을 진짜 많이 낼 거야. 자, 그러면 설명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러면 이번에는 명령문이랑, 자, 명령문도 한번 볼게요. 자, 명령문이랑, 나머지 뭐 감탄문 이런 것도 한번 봐야 되는데, 일단 명령문을 한번 볼게요. 자, 명령문은 우리가 뭐뭐 해라, 아니면 뭐뭐 하지 마라, 라고 두 가지를 하잖아. 그래서 첫 번째로 뭐를 할 거냐면, 긍정 명령문이야. 뭐뭐 해라, 라고 하는 거. 뭐 문 열어. 뭐 해? 그죠? 창문 열어. 뭐 문 닫아. 약간 뭐뭐 해라. 라고 하는 거. 그러면 뭐뭐 해라. 라고 할 때는 뭘로 시작해? 동사 원형으로 시작한다라는 게 포인트야. 자, 근데 우리가 이걸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많이 틀리냐면 제일 많이 틀리는 게 형용사가 있어요. 동사가 있으면은 봐봐. 이런 문제가 있어. 계속 빵 먹는 예문만 나와요, 사실. 자, 너는 빵을 먹는다 하잖아. 근데 명령할 때 빵 먹어라고 할 때 유를 뭐 하면 돼? 없애면 돼. 그죠? 빵 먹어라고 하면 돼. 이수로 시작하면 되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동사가 있으면 그냥 동사로 하면 되는데 봐봐. 여기에서 우리 맨날 헷갈리는 게 너는 친절하다에서 너는 친절해야 돼. 라고 하면 이렇게 빠지면 알로 시작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그래서 얘를 뭘로 바꿔야 돼, 무조건? B로 바꿔줘야 돼. 여기가 진짜 제일 어려워. 여기가 이걸 우리가 동사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래? 형용사라고 하잖아. 형용사가 있을 때는 앞에 무조건 뭐가 껴야 된다고? B가 껴야 돼. 그래서 kind, 또 뭐 있어? careful. 학교에서 잘 나오는 거 뭐 있지 또? 막 late 이런 거 있지. 늦는 거. 그 다음에 뭐 조용하는 거 있잖아. quiet 뭐 요런 거 나오면은 항상 뭐가 있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뭐를 해야 된다고 앞에 비동사가 있어야 돼. 비가 있어야 돼. 이게 이렇게 생긴 게 있어야 돼. 그냥 kind로 이렇게 달랑 나오면 된다 안 된다고? 안 돼. 그죠? 이렇게 오면 안 돼. 이 문장에서 여기서 우리가 형용사만 이게 형용사인 줄 모르고 요렇게 쓰면 kind로 시작하면 된다고 안 되나? 안 돼. 무조건 뭐가 있어야 된다고? 저 빨간 B가 있어야 돼. 무조건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이거 분명히 강조했어. 무조건 명령문에서는 형용사가 있으면 B가 있어야 돼. 이런 거. 요거 잘 봐요. 그죠? 아니면은 뭐, 또 뭐 있냐? 동사 또 잘 나오는 게 뭐가 있나? 뭐, 게으른 거. 그 다음에, 뭐, 요런 거 정도밖에 없을 것 같아. 학교에서 그렇게 막 자주 나오지는 않으니까. 자, 그러면 봐봐. 이게 긍정 명령문이고 이제 하지 말라라고 해야 돼. 그죠? 두 번째 거. 부정 명령문이야. 하지 마. 그죠? 하지 마라. 라고 할 때는 뭐라 그래야 돼? 동사 원형은 그대로인데 원형으로 시작은 하는데 어디에다가? 그리고 be 다음에 이렇게 형용사가 오잖아. 요런 거 앞에다가 뭐를 쓰면 된다고? 앞에다가 don't를 그냥 무조건 때려 넣어. 아니면은
never를 무조건 때려 넣어. 그죠? 그래서 너는 늦으면 안 돼. 라고 할 때, 그러니까, late가 아니라 뭐라고? late는 여기 있잖아. 그럼 앞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 be가 있어야 되는 게 여기다가 무조건 뭐를? be를 이렇게 해서 don't be late. 늦으면 안 돼. 늦지 마. 그죠? 뭐 이렇게 하지 마. 나쁘게 굴지 마. 뭐 요런 거. 아, 또 있다. rude 이런 것도 학교 시험에 잘 나오던데. 이거는 버릇 없느냐. 그죠? 무례한이라고 보면 되죠. 무례한. 버릇 없고 무례한 거. 그래서 don't be rude 하면 무례하게 굴지 마. 라는 요런 뜻으로 씁니다. 그래서 명령문은 긍정 명령문이랑 부정 명령문이고 항상 형용사 앞에는 뭐가 있다? 비동사가 있다. 라는 걸 꼭 기억만 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이번에는 동명사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자, 동명사라는 게 어떤 거냐? 면 동사의 아이고 야야. 자, 동사의 형태를 가진 명사라는 게 포인트예요. 그죠? 생긴 거는 동사인데 하는 일은 뭐다? 명사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명사. 자, 그러면 명사라는 거는 문장에서 어떻게 쓰냐 하면 주어라거나 보어라거나 목적어로 쓴다라는 게 포인트야. 자, 명사는 문장에서 주어나 보어나 목적어로 쓴다라는 게 명사야. 그죠? 그리고 동명사는 생긴 게 동사의 형태를 가진 거잖아. 근데 동명사는 동사 원형에다가 뭐를 붙인 거? 이렇게 뭐지? 동사 원형에 이렇게 ing가 붙어 있는 형태다라고 보면 돼. 자, 그러면 ing를 붙이는 거 먼저 한번 공부를 해볼게. 자, ing형 만들기. 자, 첫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 일반적으로 너는 그냥 동사에다가 ing를 붙이면 돼. 이게 동사라는 표시예요. 동사에다가 ing를 붙이면 되는데, 그죠? 그냥 쓸게, 한글로. 자, 동사에다가 ing를 붙이면 되는데, 이로 끝나는 애가 있어. 이로 끝나면, 이 빼고 ing입니다. 자, 예를 들면 뭐가 있냐면, make 같은 거. 뭘로 한다고? making 이렇게 붙여요. 그래서 이를 떼고 ing를 이렇게 붙인다 라고 보면 돼요. 그죠? making처럼. 아, 영상이 글씨가 너무 느려. 인터넷이 느린가 봐. 자,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쓰냐 하면 우리가 y로 끝나면 자, y로 끝나면 옛날에는 뭐 y를 빼고 i로 고치고 뭐 es니 뭐니 막 이렇게 붙였잖아. y로 끝나면 그냥 ing야. 뭐 빼고 자시고 없어요. 그래서 y로 끝나면 그냥 ing. 자, 예를 들면 우리가 study 있잖아. 이건 어떻게 바꾼다고? studying 이렇게 ing 그냥 붙이면 돼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근데 가끔은 IE로 끝나는 게 있어. 그죠? 로 끝나면 얘네들은 Y로 고치고 ing야. 자, 어떤 애들이 있냐면 뭐 묶는 거, 그죠? 그다음에 뭐 거짓말 하는 거, 뭐 죽는 거 이런 것들은 다 i로 끝나잖아. 그러면 이거 아마 곧 나올 거야. 뭐 갑자기 빨라졌네. 자, 이 나오면 i가 뭘로 바뀐다고? y로 고치고 ing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타인처럼 바뀌어요. 그래서 tying 형식으로 쓰는 거고 그럼 lie는 어떻게 바뀌어? l 다음에 i가 뭐로 바뀐다 그랬어? i가 y로 바뀐다 라고 했으니까 y를 쓰고 ing의 형태를 쓰면 돼. 그럼 D도 D를 쓰고 ing의 형태를 쓰겠다라는 거지. 그죠? dying 이렇게. 자, 그 다음에 5번째가 어떤 거냐 하면 우리가 해봤는데 단모음
단자음이 있어. 그죠? 이거는 마지막 자음 한 번 더 쓰고 ing입니다. 그래서 단모음이랑 단자음이 나오면 마지막 자음을 한 번 더 쓰고 ing. 쓸 게 많으니까 중간중간에 정지해서 쓰고 넘어가야 돼요. 왜냐면 막 그 수업을 들으면서 영상을 보면서 적기가 쉽지가 않아.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단모음이라는 거는 모음이 한 개만 있는 거야. 여기서의 모음은 아, 아예 이유를 말해요. 모음이 한 개가 단모음인데 그 모음이 뭐가 있다고? 아, 에, 이, 오, 우 요렇게 5개가 딱 그 단어에 딱 한 개만 있을 때. 그 다음에 단자음이라는 거는 모음 뒤에 자음이 한 개가 오는 거야. 그래서 이때 자음은 아예 이오 빼고 나머지야. 뭐 B, C, D, F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오면 자음이야.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냐 하면 스톱 같은 거. 그죠? 스톱은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컷 같은 거. 자, 그래서 보면 스탑이 모음이 몇 개 있어. 아에이오가 여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자음이 뒤에 한 개 있으니까 뭐를 한다고? 스탑에다가 P를 하나 더 쓴다 라는 이야기야. 컷도 모음 하나지. 그 뒤에 자음 하나니까 컷도 T를 하나 더 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ing를 만드는 방법들이야. 이게 생각보다 헷갈리기가 쉬워요. 자, 그런 다음에 끝이 아니라 이게 만드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었고, 그럼 동명사를 어디다 쓰냐? 라는 거지. 두 번째가 동명사 역할이에요. 동명사가 어떻게 쓰이냐 하면 첫 번째가 뭐라 그랬지? 첫 번째가 주어 역할을 한다 그랬어. 그래서 동명사는 해석을 다 어떻게 하니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요. 뭐뭐 하는 것. 그래서 주어 자리에 올 때는 ing가 어디에 와? 맨 앞에 온다 라는 거야. 그러면 얘가 주어 자리에 오면 얘는 한 개 취급을 할까? 아니면 여러 개 취급을 할까? 한 개 취급해요. 그래서 is를 쓰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한 개 취급해요. 자, 만약 그래서 뭐 빵을 뭐 eating is good 뭐 이런 식으로 와요. 빵을 먹는 것은 좋다 할 때 이렇게 ing가 앞에 오는 거. 자, 두 번째는 보어는 어디에 오냐면 주어 오고 비동사가 오고 그 다음에 동명사가 오는데 그죠? 문제가 뭐냐면 너무 헷갈리니까 비동사 뒤에 ing 오는 거는 좋은데 이때 주어가 사람이 오면 안 돼. 사람은 아니야. 예를 들면 뭐 합의, 뭐 계획, 그다음에 뭐 목표, 뭐 꿈, 약간 뭐 이런 것들이 와야지 쉬나 뭐 이런 것들 he, 뭐 I 뭐 이런 거 있잖아. they 뭐 이런 것들이 오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돼. 사람이 오면 안 돼. 사람이 오면 안 돼. 그죠? 그래서 주의해야 되는 게 my 합의는 취미예요. 자, 이거랑 she is eating bread랑 생긴 거는 is 이거 똑같잖아. 사실 똑같잖아. 그치? 내 취미가 빵을 먹는 거랑 그녀가 빵을 먹는 거랑 뒷부분이 똑같아. 그러면 뭐가 동명사고 뭐가 동명사가 아니냐 하면 내 취미가 뭐 하는 거야? 빵을 먹는 것이야. 똑같아. 근데 이 여자는 지금 뭐 하고 있는 중이야? 빵을 먹는 중이다. 그래서 이때 eating은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 거고, 그죠? 그 마이 합의에 나오는 저 eating은 것으로 해석하는 거고, 이때 she is eating이라 그러면 뭐뭐 하는 중이다. 로 해석이 되니까 두 개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ing가 비동사 뒤에 올 때는 무조건 주어가 사람이면 안 된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자, 그 다음에 목적어 역할을 할 때는 주어가 오고 동사가 와. 근데 이때의 동사는 비동사가 아니라 일반 동사, MR이 이제 뺀 거가 오고, 그 다음에 ing가 뒤에 와. 근데 아무 때나 일반 동사 뒤에 올 수 있는 건 아니고, 일반 동사 종류가 정해져 있어. 그래서 일반 동사의 종류가 정해져 있어서, 이거는 시험지를 받자마자 이 일반 동사의 종류는 적어 놓는 게 좋아요. 안 헷갈리거든. 자, 그래서 우리가 나는, 아이고, 뭐라고 쓰냐, 매가, 이렇게 외워. 매가 픽으로 외워. 맞아, 매가 픽. 근데 만약에 이것까지 모르면 적어도 요거까지, 매가까지는 알고 있으면 제일 좋아요. 자, 그래서 뭐뭐가 있냐 하면 마인드, 인조이, 기브업. 기브가 아니라 기브업이야. 이거는 꺼리다. 인조이는 즐기다. 기브업은 포기하다. 그다음에 어보이드, 그것도 피하다. 그죠? 그다음에 프랙티스, 알죠? 연습하다. 피니쉬, 끝내다. 이거는 이매진, 상상하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컨시더리아, 그죠? 고려하다, 생각하다. 요런 것들이 와요. 그래서 마인드 요렇게. 그래서 적어도 PFIC는 몰라도 MEGA 메가 정도는 외우는 것이 좋습니다. 이거는 진짜 잘 나와. 그래서 얘네들이 오면 뒤에는 무조건 뭐가 온다고, 동사의 형태가 일반 동사가 요런 8개가 왔어. 그럼 그 뒤에는 무조건 뭐가 온다고? ING가 와야 된다라는 이야기야. 그렇죠? 그러니까 I enjoy 다음에 eating bread처럼 이렇게 ing가 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it을 써서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무조건 enjoy 다음에는 ing를 쓰는 것이 올바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더 이야기를 해줄 게 뭐가 있냐면, 세 번째가 동명사 부정인데, 아니라고 하고 싶잖아. 그러면 not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ing를 붙이면 돼. 그러니까 동명사의 부정을 하고 싶으면 앞에다가 not을 쓰거나 아니면 앞에다가 never를 쓰면 돼요. ing 붙은 거 앞에다가. 그래서 내 쥐는 빵을 먹지 않는 거야 처럼 eating 앞에다가 not이나 never를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동명사가 더 나올진 않을 거고 아마 요 정도만 알면 될 거라고 봐요. 자, 그럼 설명은 끝내. 자, 이번에는 이제 be going to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be going to는 뭐냐 하면 뭐뭐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지. 지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안 하고 이제 미래에 관련된 이야기다. 그쵸? 미래의 시제다. 지금 안 하고 이제 미래에 할 거다 라는 이야기. 자, 그러면 우리가 be going to라는 거를 잘 봐야 되는 게, 자, be going to 다음에 여기가 동사의 원형이 온다 라는 거를 기억해야 되고, 여기에 be는 뭐가 온다? 주어에 따라서 MR, is가 오더라 라는 것들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지. 그렇죠? be going to. 근데 항상 저번에도 매번 문법 시간에 말하지만 얘는 그냥 세트야. 여기 있는 going은 따로 뜻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고 be going to는 그냥 세트야. 그래서 be going to는 세트야. 그래서 미리 이야기를 하면 이런 문제가 있어. 뭐 I go to, 이거를 be going to를 이용해 가지고 나타내 보래. 그러면 너네 뭐라고 하냐 하는 줄 알아? I am going to school 이런다? 맞는 것 같지? 근데 문제가 뭔 줄 알아? 원래 정답은 I am going to go to school이야. 이게 틀리고 이게 맞는 거야. 자, 봐봐. 뭐가 다르냐면 얘는 be going to는 맞잖아. 근데 to 뒤에 우리가 뭐 한다 그랬어? 동사 원형이 있어야 되는데 있어 없어?
없잖아. 바로 장소가 오니까 이거는 be going to를 얘를 이용한 문장이 아니야. 왜냐면 얘가 일로 간 게 아니라 어디로 간 거야? 얘는 일로 가야 돼. 얘가 그때도 말했지만 이건 세트야. 이거는 고가 고잉이 된 게 아니라 얘는 그냥 세트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넣어놔야지. 그래서 항상 이거 조심해야 돼. 이거 진짜 많이 틀려. 그래서 진짜 많이 틀린다라는 거 이해를 해주고, 자, 일단은 긍정문부터 한번 볼게요. 자, be going to의 긍정문이라는 거는 주어에 따라 일단 주어가 I가 오면 M이지. 그 다음에 you, 그 다음에 또 뭐 있냐? we, they. 그죠? 그 다음에 뭐? 여러 개의 명사, 복수명사. 그죠? 복수명사. 이런 것들은 뭘 쓴다고? are 쓰고,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사물 하나. 그 다음에 단수명사 한 개짜리. 있는 것들은 뭘 쓰고, is를 쓰고, 그 다음에 뭐를 한다? going to 다음에 동사 원형으로 쓰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부정문은 이제 뭐 하면 돼? 부정문은 여기 사이에 뭐 하면 돼? 자, 이게 그냥 기본 틀이야. 이게 기본 틀이야. 기본 틀이 요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부정문은 뭐 하면 돼? 부정문은 be going to 동사 원형에서 어디에다가 비동사 뒤에다가 남만 쓰면 되더라. 라는 이야기. 남만 넣으면 부정문이고, 저 부정문이고, 그 다음에 의문문은 어떻게 해? 의문문은 어떻게 해? 주어 다음에, 아이 그래. 주어 다음에 be going to 동사 원형이었잖아. 그럼 이제 의문문은 뭐 하면 되나? 주어랑 비동사랑 자리만 바꿔서 비동사가 먼저 오고 주어를 뒤로 빼면 그게 의문문이다 라는 이야기 이해되지?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뭐 하면 돼? 그대로 다 쓰고 뒤에다가 물음표만 붙이면 의문문 끝이다 라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기본 틀만 알면 부정문 의문문은 어렵지 않아요. 그죠? 어렵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제발 잘 보면 좋겠고, 그래서 그 다음에 더 적어줬으면 좋겠는 게, 이 be going to랑 같이 노는 애들이 있잖아. be going to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쓰는 건 언제냐? 원형을 사용할 때, 뭐가 오냐면, 내일, next, 그쵸. next가 온다거나, 또 뭐가 있을까? 뭐가 있나? 힘들어. 내일 아니면은 넥스트 이런 것들이 온다. 그러면 얼추 뭐다? 거의 이 미래 시제를 쓰더라 라는 거지. 그렇죠? 그런 것들 조금은 봐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어려운 얘기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거 말고는 뭐 없을 거예요. 그래서 투머로우나 뭐 넥스트나 이런 것들이 오면 아니면 뭐 this afternoon 오늘 오후에 그래서 오후에 이런 거 할 예정이냐 아니면 뭐 this afternoon 말고 this evening이라거나 아직 다가오지 않은 그 미래의 시간들이 나온다 그러면은 거의 비고잉 투를 쓴다 라는 것들만 조금 조심하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지. 그리고 계속 강조하지만 이 I go to school을 바꿀 때 얘가 고가 되는 거지 이렇게 고가 고잉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를 좀 명심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막 그 종종 나와 우리가 알아놔야 되는 게 계속 말하자면 be going to 다음에 계속 내가 뭘 적어줬지? 동사 원형을 적었지 이거랑 장소랑은 다르다라는 이야기야. 얘는 뭐뭐 할 예정이다 라는 뜻이고 얘는 뭐뭐에 가는 중이다 라는 뜻이니까 동사 원형이 올 때랑 장소가 올 때랑 뜻 자체가 달라져. 생긴 거는 비슷하지. 앞에 be going to는 닮았지만 동사 원형이 올 때는 뭐뭐 할 예정이다. 장소가 오면 뭐뭐에 가는 중이다니까 완전 뜻이 다르다
라는 거를 계속 생각해야 돼. 그래서 다음 문법 중 뭐 잘못된 거 고르세요, 다른 거 고르세요 할 때는 동사 원형이 왔는지 장소가 왔는지를 먼저 구별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문법하고 앞으로 문법 문제를 계속 풀고 문제를 풀어볼 텐데 모르는 거 있으면 꼭 물어보도록 하세요. 끝.